경험만큼 큰 재산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왜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잘 대처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90년대 초반에 유독 미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이 당시 범인들의 수법이 한층 진화됐었고, 경찰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생소한 수법과 동기가 없는 살인사건들에 대해 처음 겪으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동안 쌓아온 수사 지식이나 경험들이 소용이 없어졌었죠. 이런 이유로 90년대 초반은 범죄가 진화됨과 동시에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링 기법들이 도입되던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때의 경험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들인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은요, 아주 엄중해서 어떤 작은 실수라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뿐이지 피해자 가족들을 제외한다면은 가장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지금 알아볼 사건도 당시에는 처음 겪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사건에서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96년 2월 8일 낮 12시 15분쯤이었어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정주부인 45살의 안씨가 집 앞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씨는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게 되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이 뒤에서 안씨를 습격했던 거죠. 괴한은요, 흉기로 안씨의 얼굴과 머리, 목 등 무려 13군데를 찔렀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밤새 내려 쌓여있던 집 앞의 눈은요, 순식간에 새빨갛게 물들어갔고요. 온몸을 난자당한 안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대낮에 주택가 마당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전말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안씨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은 이웃주민 박씨가 소리치면서 즉시 뛰쳐나왔어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몰려들 것으로 생각한 이 괴한은요, 흉기를 버린 뒤에 골목길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안씨가 쓰러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상황을 눈치챈 박씨는 바로 괴한을 뒤쫓기 시작했죠. 대낮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추격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00m 정도를 달아나던 이 괴한은요,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됐고, 뒤쫓아오던 주민 박씨는 몸싸움 끝에 이 괴한을 붙잡아 경찰에 넘깁니다. 안씨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 주민에 의해서 살인범은 현장에서 검거가 됐지만 안씨의 살해 소식을 들은 이웃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이름은 28살의 김현성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 범인인 김현성이라는 사람이 리차드 김이라는 미국 이름을 가진 재미동포이고요. 미국에 거주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미국인이 왜 국내에 들어와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수사팀은 이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막 조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 강도 살인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낮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주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강도살인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품을 노리고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에는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경찰은 범인 김씨의 진술에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안씨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국했다는 것이었죠. 김씨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청부살인이 됩니다. 조사 결과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김씨는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범인의 말대로 청부살인이 사실이라면 대체 안씨를 살해하라고 청부한 사람은 누가 될까요? 평범한 가정주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이유와 굳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살인을 의뢰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김 씨는 미국 LA에 사는 조직폭력배로부터 한국에 있는 안영자를 살해하면은 3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고 착수금으로 1,500달러를 받은 뒤에 입국했다는 진술을 합니다. 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에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 김 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2년 전 고등학교 후배의 소개로 중국 조직폭력배를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중국인 조직폭력배가 안 씨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안 씨의 주변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은요, 중요한 단서 하나를 포착하게 되는데요. 안 씨는 그동안 남편과 심각한 불화를 겪어오고 있었으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남편이 수시로 아내인 안 씨를 협박해왔다라고 하는 주변인의 진술을 듣게 된 거죠. 이 살인사건의 방향은요, 부부관계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역시나 수상해 보이는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요, 서울시 택시회사와 쇼핑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300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안 씨와 10년 전에 재혼을 했지만 가정 불화로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는 남편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무렵에 두 부부는 남편이 다시 전 부인과 다시 재결합하는 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그래요. 이 일로 부인인 안 씨가 남편의 가정 소홀과 문란한 사생활 등을 이유로 50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이것으로 남편의 동기를 추측할 수 있겠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부인을 죽여달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범행 동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죠. 당시 정황이나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부부이고 원수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범인인 김 씨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고 김 씨에게 사주한 중국인 조직폭력배라는 사람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피해자의 남편도 미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건이 벌어졌죠. 한눈에 봐도 이 사건에는 이 남편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이런 정황이 아니라면은 이들이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 생활하는 주부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문제는 남편과 청부살인을 계획한 이 중국인 조직폭력배 간의 연결점을 찾는 것이었죠. 경찰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살인을 지시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김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김 씨는 결국 안 씨의 남편이 미국에서 평소 가까이 지내던 중국인에게 살인 청부를 했다. 그리고 그 중국인이 나에게 다시 3만 달러를 주면서 살인 하청을 줬다라는 결정적인 자백을 합니다. 하지만 킬러로 고용된 이 김 씨는요, 막상 범행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김 씨는 한 달 전에 입국한 뒤에 서울 시내의 호텔에서 지내면서 범행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중국인 조직폭력배는요, 김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조만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협박을 했어요. 빨리 해결해라 라는 독촉과 협박에 조급해진 김씨는 결국 날을 잡았고, 김씨가 피해자 안씨를 살해한 2월 8일은요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 첫 공판이 열리기로 돼 있던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 경찰은 공범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씨가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도 공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장기간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지리를 잘 모를 거기 때문에 김씨 혼자서 범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죠. 분명히 국내에서도 김씨를 도왔던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공범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남편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가능성도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죠. 공범을 찾는 과정에서요, 남편의 주변 인물들이 개입한 정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범행 전에 김현성 범인은요, 한 남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범행자금 300만원과 함께 안씨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인 김현성에게 돈과 피해자의 정보를 전달한 인물은 남편이 운영하던 택시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46살의 박씨로 확인이 됐어요. 박씨는 피해자 남편의 친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거였어요. 김현성에게 안씨의 사진과 인적사항, 집 구도 등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납니다. 정리하자면 살해 대상인 안씨 형수의 신상 정보를 1차적으로 건네준 사람이 남편의 동생 안씨에게는 시동생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시동생은 자신의 형으로부터 미국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경비를 지원하라 라는 부탁을 받았던 거였고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남편이 주변 인물들을 끌어들여서 킬러로 고용한 김현성을 도와주도록 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안씨가 이혼 청구 소송을 낸 후에 남편으로부터 수차례의 살해 협박을 이미 받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남편이 외국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게 돼요. 이것에 대한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잠복하면서 살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해당하기 한 달 전부터 경찰에게 남편과 남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박씨를 살인교사와 예비살인 혐의로 고소했던 것도 드러났어요. 당시에 안씨는요, 고소장에서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박씨도 나를 찾아와서 남편이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했다라고 진술한 것들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경찰들은요, 이 신고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요. 담당자들은요, 미국의 폭력 조직원이 입국을 해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라는 안씨의 주장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를 좀 해보자면 당시만 해도 국제폭력 조직의 국내 진출, 살인 청부업 같은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직접 살인을 했던 김현성이 검거되지 않고 그대로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다면 이 사건은 아마도 영구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사팀은 피해자 남편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동생 황 씨와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박 씨를 살인교사와 방조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미국에 체류 중인 남편과 중국인 조직폭력배의 신병 인도를 인터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은요, 이 진범들이 아직 검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요. 주범이었던 살해를 직접 저지른 김현성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의 잔악성으로 봐서 극형이 불가피하나 망설이다가 독촉과 협박에 못 이겨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
라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항소심이 열렸고요.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여기까지가 1996년 2월 8일 서울시 강북구에서 있었던 국제 청부살인 사건이었습니다.